자, 1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의 사절단은 자, 사절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나라로 신하들을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문물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문화를 배워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절단입니다. 외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12차례 파견되었다. 외교 사절의 의미를 넘어 일본의 조선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정답은 바로 3번 통신사입니다. 조선통신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1번, 2번, 4번 모두 사절단은 맞는데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죠. 1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영선사는요.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 보낸 유학생들을 영선사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있는 보빙사는요. 이 외국에서 우리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 사신을 보냈을 때 우리도 담례로 이렇게 외국을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례로 외국을 방문했던 사절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개항기에는 미국도 갔어요. 되게 멀리 갔죠. 자, 그 다음 4번에 있는 연행사는요.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 보낸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통신사, 조선통신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2번입니다. 1811년 순조 때 평안도에서 지역차별과 세도정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농민봉기이다. 이는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의 시작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평안도에서 지역차별이었어요. 평안도 지역은 국경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앙으로 진출하는 길이 굉장히 멀고도 험했어요. 그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출세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또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나머지 봉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있는 만적의 난. 만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시대 때 일어났던 거고요. 천민계층의 주도로 일어났던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부마 민주 항쟁은요. 이거는 이제 현대사로 갑자기 넘어오게 되는데 부마라는 거는 부산과 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대항했냐면 박정희 시대 때 유신과 독재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바로잡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부마 민주 항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전라남도 지역에서 있었던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일으킨 농민 항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13번 볼게요. 이 문제도 문화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조선 후기의 화가는 자, 일단 조선 후기라는 힌트가 주어지기는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중국의 것을 모방하던 기존의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대로 묘사하는 진경산수화를 그렸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이 있다. 자, 여기 올려놓은 그림이 바로 인왕제색도인데요. 이건 누가 그렸냐면 바로 정선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한국사 너무 어렵다, 못하겠다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문화유산에 대해 아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어쨌든 문제풀이니까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있는 담징은요. 고구려 출신의 승려예요.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문화를 전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건너감.
일본의 건너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안견은요, 조선 초기의 화가예요. 아마 안견이랑 정선 이렇게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견도 역시 조선시대 사람인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유도원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아무튼 네, 안견은 조선 초기였다. 그리고 4번에 있는 강희안은요, 이분도 조선 초기고요. 그리고 문신이면서 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기도 했어요. 고사관수도라고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선비가 멍하게 앉아가지고 밑에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고즈넉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답은 3번 정선. 자, 14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자, 첫 번째, 군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 두 번째, 상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함. 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호포제 실시인데요. 이 호포제 내용은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 흥선대원군 때는 이제 조선 완전 말기잖아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조세제도는 물론이고 뭐 군역이나 노역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군역에 관한 거, 군포에 관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바로 호포제였습니다. 이 호포제의 내용은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일반 상민뿐 아니라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양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노역도 안 져도 돼요. 근데 그런 나에게 군포를 내라니. 군포는 참고로 옷감입니다, 여러분. 옷감을 평생을 안 내고 살았는데 나한테 내래요. 게다가 상민들이랑 똑같이 내래요. 그건 양반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호포제의 핵심은 상민뿐만 아니라 양반에게도 군포, 옷감을 징수했다, 내게끔 했다라는 게 호포제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태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고 고구려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었습니다. 자, 3번에 있는 칠정산의 경우에는요, 세종대왕 때, 조선 세종 때 만들어졌고 우리의 역법을 담은 책이에요. 역법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천문대에서 관찰하는 것들, 천체에 관한 학문들, 뭐 별의 이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조선이고요. 조선 정조대왕, 정조가 세웠던 게 바로 수원 화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호포제 실시. 자, 15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써놨네요. 자, 고부농민 봉기, 제1차 봉기,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제2차 봉기, 우금치 전투 패배. 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운동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죠. 네,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학정신을 바탕으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전개과정 키워드들 외에도 뭐 전봉준 혹은 뭐 고부밀란 아니면 집강소를 설치했다. 이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입니다. 혹은 뭐 반봉건 그리고 반외세를 외쳤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두 동학농민운동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은 언제 있었나요? 네, 역시 조선이고요. 조선 인조 때 있었어요. 조선 인조 때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이 왕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병자호란은 누가 쳐들어왔던 거냐?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청나라는 이전에 후금을 얘기해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조선이 졌어요. 그래서 인조가 세자를 데리고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 쪽을 향해서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땅에다가 절을 막 하면서 머리를 박았던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준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김흠돌의 난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시대 때 얘기예요. 신라시대 때 왕권과 귀족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김흠돌의 난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이자겸의 난, 이거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이었던, 그리고 외척이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딸들을 왕에게 엄청나게 시집 보냈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난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동학농민운동. 자, 16번입니다. 어떤 학생 둘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는데 왜 그랬을까?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1번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이에요. 자, 이 이모군란은요, 1882년이라고 써있지만, 자, 연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선 후기에 고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구식군대가 너무나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서포트가 많이 됐었나 봐요. 뭐 좋은 무기도 주고 월급도 많고 뭐 그랬나 보죠.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군대한테는 월급을 거의 1년 동안 안 줍니다. 엄청 밀린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쫄쫄 굶고 있겠죠. 그래서 제발 조금이라도 밀린 월급을 좀 주세요 하니까 아, 그래, 월급 여기다 가져가 해서 집에 가서 아빠가 드디어 쌀을 가져왔어 하고 열어봤는데 쌀 반, 모래 반, 식량에 모래가 반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완전 머리가 돌죠. 그래서 일으켰던 게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그리고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론 강의를 할 때 좀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2번에 있는 갑신정변은요. 키워드는 김옥균 등의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 세력이 일으킨 정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특이한 키워드는 뭐 3일 만에 실패했다던가 뭐 3일천하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아까도 나왔었는데 역시나 고종 때 이루어진 거고 개혁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갑오개혁의 키워드는 신분제 폐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언제 폐지되었는가 묻는다면 바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습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을미사변은요. 일본이 자객을 궁에다가 투입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왕비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참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욕을 해도 우리가 욕을 해야지 일본인이 자객을 시켜서 한 나라의 국모를 살해했다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정답은 1번 이모군란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단체는 어떤 단체의 활동들을 써놓고 있네요. 독립문을 세웠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라고 써있네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단체는 바로 3번 독립협회입니다. 이건 다 독립협회 활동들이 맞고요. 독립협회 키워드로 잘 나오는 거를 하나 더 적자면 독립협회에서는 독립신문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독립협회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게 독립을 외쳤다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독립협회는 국권을 빼앗기기 전에, 국권 피탈 전에 생긴 단체예요. 그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에 있는 신민회.
신민회는요, 1907년에 국내에서 조직됐어요. 연도까지 확실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자, 국내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국내에서 조직됐고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그리고 교육과 계몽, 그리고 독립군 양성 운동을 펼쳤던 단체예요. 일제의 방해로 해체가 됩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일로 해체가 되지만 여기서 독립군 양성 운동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국내에 탄압이 심해졌을 때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한 게 바로 신민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단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근우회는요. 1920년대에 조직됐고 항일 여성 운동 단체입니다. 근우회는 여성들의 운동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계몽 이런 것들을 외쳤던 단체인데 참 씁쓸한 게 여기서 회장을 맡았던 여자 중에 김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근우회 회장을 했었으나 나중에 굉장히 활발한 친일 활동을 펼치기도 해서 좀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우회는 여성들의 운동 단체였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형평사. 우리 저번 시간에 형평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선 형평사 역시 그런 백정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사회단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 형평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형평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